오늘의 주제는 왜란 주제를 할 거고 한 30분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요구가 들어오고 혹은 생각하고 그러면 그 요구로부터 각종 산출물을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제품을 완성하죠. 이게 그냥 저희가 하는 아주 전형적인 일인데, 그럼 이때 제가 하나 질문할 거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질문은 우리가 뭔가 제품 개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 개발을 하는 목표가 제품을 만들기냐 라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모습을 보면 마치 목표가 제품 만들기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제품 만들기가 우리의 목표냐? 아니겠죠. 실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는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만들어내는 산출물 그 자체가 성과냐? 아닌 거예요. 그 성과라는 거는 산출물을 만들고 그 결과로 이제 실제로 나타나는 것, 그게 성과일 거예요. 산출물 자체가 성과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의 어떤 현 상태가 있고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그 산출물로 인해서 뭔가 투비로 바뀌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로 했던 성과를 얻어내는 것, 이제 그게 우리가 실제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뭐 산출물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혹은 빠르게 만들어도 그거는 성과는 아닌 거예요. 그냥 할 일을 일부 했다 정도겠죠. 실제 산출물은 그냥 시작이다.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뭔가 서비스를 만들건 뭔가를 만들고 오픈을 하면 오픈은 시작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픈이 끝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어떤 프로젝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할 텐데 실제 실패하는 프로젝트가 어느 정도나 되냐라는 어떤 자료들을 몇 개 찾아봤는데, 보시면 숫자가 다 놀라워요 진짜. 2024년 자료인데 저 경우는 목표 달성에 실패한 프로젝트가 88%예요. 그냥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만들기만 했거나 만들지도 못한 거겠죠. 그 다음에 저 2020년 자료, 저 카오스라는 데를 보면 5만 개를 분석했더니 3분의 2, 66%가 부분 또는 완전 실패래요. 또 여기에도 밑에도 비슷한 게 나와요. 30% 프로젝트가 취소, 완료도 못하고 취소. 그 다음에 51%가 예산 초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프로젝트들은 왜 실패했냐? 그 실패 사유에 대해서도 역시 조사한 게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내용이 나와요. 요구사항이 불명확했다거나 어떤 범위 변경, 요구사항의 변경, 이것을 관리하는 데 실패했다거나 뭔가 이해가 부족했다거나 기술쟁이들이 자기네 마음대로 사고를 했다거나 혹은 굉장히 복잡하게 했다거나 품질 자체가 나빴다거나 이런 아주 다양한 실패 사유가 나오는데, 그 실패 사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목표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려면 여기서 무엇은 이제 산출물이겠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사이트, 결과물 이런 것일 거예요. 그 무엇뿐만 아니라 누구와 왜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요.
누구는 왜 중요하냐? 이 누구라는 게 결국 이제 품질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좀 약간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제럴드 와인버그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굉장히 다양한 책을 쓰셨는데 저분이 쓴 책 중에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저런 표현이 나와요. 품질은 어떤 사람에게의 가치이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품질은 특정한 사람을 떼놓고서는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는 왜와 함께 이제 누구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사고할 때 도움이 되는 도구를 하나 들고 왔는데 그건 바로 임팩트 매핑이라는 도구예요. 이 도구는 저 네 가지를 기준으로 뭔가 도출을 좀 구조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애예요. 목표, 액터, 영향, 산출물 이 네 가지를 서로 연결을 지어갖고 사고하도록 그래서 왜에서 벗어나지 않게 최대한 정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인데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이렇게 계층 구조로 애들을 나열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약간 읽어보면 우리의 목표는 100만 플레이어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플레이어들이 뭔가 친구에게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만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내부, 회사겠죠? 어떤 홍보 행사를 통해서 또 뭔가를 알리면 100만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why, who, how를 가정으로 이렇게 연결을 짓고 그럼 이 how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를 다시 한번 또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추천의 방식으로 카톡, 이메일 분위기라든가 바이럴 콘텐츠를 만들어서 추천할 수 있게 한다든가 또는 플레이어가 무언가 게임에 대해서 게시하면은 이렇게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 그러면 게시하는 방법은 뭐야? 라고 하면 뭐 이런 거가 필요한가? 이렇게 why, who, how, what을 계층적으로 연결하는 그냥 기법, 이게 이제 임팩트 매핑이에요. 간단하죠. 그럼 이제 why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 왜니까 어떤 우리가 성과를 낸다는 거.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과는 산출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과를 낸다는 것은 결국은 목표가 뭐냐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 목표를 다시 이해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그럼 왜 하는 건데? 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왜 하는지 아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럼 성공의 기준은 뭐냐? 사업의 목표로 하는 것을 달성하는 게 성공의 기준일 거예요. 이게 사실 기획실만 해도 그 목표로 하는 수치가 있어서 성공 실패에 대한 감이 있는데 사실 개발 조직은 그런 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도 개발자지만 개발 조직은 상당히 그런 거에 좀 둔감하고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요청한 범위를 내가 만들었으면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건 아니다. 그건 그냥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계신 개발자분들이 나 그냥 코딩해서 만들었으면 끝이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왜 하고 목표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중간에 계속 뭔가 상황이 바뀌고 흔들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올바른 결정을 내리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결정을 올바르게 하려면 왜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목표가 뭐고 그게 공유가 되고 또 각자 그거를 사실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어떤 중간에 변화하는 상황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헛짓거리를 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쪽은 올바른 목표를 세우는 데는 저게 이제 좀 외우기 쉬워갖고 제가 추가를 해놨는데 스마트 이게 외우기 쉽잖아요. 스마트 이제 스페시픽, 메저러블, 어치버블, 리얼리스틱, 타임 바운드 이렇게 그래서 스마트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뭐 현실적이고 또 기한 관점에서 목표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고 단순한 제품 만들기가 목표가 아니고 해결책, 뭐 피처 리스트 이런 거가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연히 우리는 지금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 기업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경우에는 목표는 당연히 돈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실 처음에 목표를 혹은 왜 하는지를 처음부터 알면 좋은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죠. 이런 거 해주세요. 혹은 뭐 이런 거 그렇게 그러니까 앞에 그 임팩트 매핑 그 그래프에서 왓에 해당하는 것부터 이제 논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걸 왜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알아야겠죠. 근데 그렇게 알기 가장 쉬운 방법은 왜 하는지를 계속 물어보라는 거죠. 혹시 그 5Whys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왜를 5번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왜를 자꾸 물어보다 보면 그 근본적인 것에 이제 도달한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뭔가 어떤 그러니까 가장 말단에 있는 기능이나 그런 것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 그걸 왜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나왔던 who, how, what에 대한 내용을 그냥 짧게 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사실 who는 우리가 이거를 간과할 때가 있는데 이건 좀 중요한 영역이에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누구가 결국은 품질을 결정짓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who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라는 거고 임팩트는 저게 중요하거든요. 액터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를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의사항은 임팩트 쪽에 뭔가 기능 같은 거 적지 마라. 그다음에 산출물이 우리가 실제로 최종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얘기겠죠. 자, 그래서 뭐 이건 예시인데 우리의 실제로 예시를 사업계획 듣기 전에 듣고 나서 작성했으면 이거 다르게 나왔을 텐데 저는 그냥 락인하기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관계사들을 락인시켜서 매출을 락인시키고 여기에 추가로 매출까지 올리면 좋겠네 라는 어떤 그런 목표를 하나 세워본 거고 저쪽에 이제 고객사들이 자기들의 비용, 매주비를 절감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한테 락인시킨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실제로 저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뭔가 법적 요구를 적은 비용으로 충족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뭐 락인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 액터가 이렇게 행동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건가 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하는 사업을 또 저렇게 한번 거꾸로 해본 거예요. 그래서 뭐 왜 무슨 서비스, 콜보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런 목표하고 이렇게 쫙 정렬이 되는 형태로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달성 여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만들었다고 이제 완성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또 파시면 반복해서 강조를 하자면
오픈했다고 달성하는 거 아니다. 그거를 특히 개발자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게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지표가 될 거고, 그런 지표는 당연히 모호한 지표로는 안 될 거고 측정 가능한 지표여야 되니까 매출 증가 혹은 매출 얼마 이런 식의 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 사실 저희가 게임을 하거나 혹은 그 외에 어떤 수단을 장착할 때 우리가 점점 고도화가 되면 뭐 이런 지표도 뽑아서 아마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하여튼 이런 지표로 달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거고요. 왜를 왜 생각해야 되냐라는 거는 사실 왜가 막아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역할 혹은 방지턱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왜거든요. 왜나 목표. 그러면 일단 5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범위를 이렇게 제어하는 장치로서 우리가 이제 왜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왜나 목표에 대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머릿속에서 흐릿하게 만들다 보면 이거 온갖 기능 혹은 전혀 목표랑 상관없는 무언가가 자꾸 이렇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죠.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것만 좀 집중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또 이 엉뚱한 해결책을 들고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게 진짜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에 부합하는 건가? 이런 걸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특히 개발자도 그렇고 기획자도 그렇고 뭔가 단순하면은 한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어요. 개발자가 뭔가 복잡하게 막 구조를 만들어야 뭔가 일하는 것 같고 혹은 잘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막아준다는 게 있고 이 선호 기능을 막아주는 것 역시 범위 확정하고 연결되는 건데 이것도 또 어떤 왜와 어쨌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왓이 왜하고 어쨌든 연결을 일단 지어 놓잖아요. 그래서 그 표 자체가 일종의 가정이거든요. 어떤 사용자가 어떻게 하게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뭘 만들 거야 라고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한 가정이 맞는지 추적하는 용도로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이건 역시 마찬가지죠. 이 범위 확장, 잘못된 해결책, 선호 기능 다 이거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우선순위가 지 마음대로 막 들락날락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역시 어떤 우리가 핵심으로 삼고 있는 어떤 기준, 가치가 조금 명확할수록 우선순위가 지멋대로 이제 출렁이는 것도 막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왜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은 이 2가지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2번에 걸쳐서 했던 내용은 일을 올바르게 하기와 관련되어 있어요. 일을 올바르게 한다는 것은 효율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효율. 그래서 얼마나 알뜰하게 혹은 적은 자원 혹은 낭비 없이 할 것인가. 그게 일을 올바르게 하게 하고 관련된 거고 앞에서 얘기했던 구조나 어떤 반복, 점진적인 방식으로 하는 게 올바르게 하게 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올바른 일을 하기는 뭐냐? 이거는 이제 효과성에 대한 거. 실제로 원하는 바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하는 것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이제 올바른 일을 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올바른 일을 하려면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이었고,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는 왜 하는지를 일단 좀 평소에 왜 하는지 혹은 목표가 뭔지를 계속 머릿속에 심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쓰잘데기 없는 일을 더 할 거야. 그리고 이거 있죠? 산출물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말자. 산출물은 사실 그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건데 그 수단 자체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것은 항상 우리의 사람, 돈, 시간보다 많아요. 이거는 늘 있는 일이죠. 모든 회사에 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산출물을 최소화하면서도 성과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이걸 왜 하는지, 목표가 뭔지를 곱씹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과 함께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일 자체를 올바르게 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의 구조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일을 여기 이제 이 단어를 기억을 많이 하시던데 이따구로 하지 마라 했을 때 그 이따구로 구조를 잡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을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막 나누고, 근데 그 나눌 때 대충 나누면 또 안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대충 나눈다는 거는 일을 똑바로 안 하겠다는 거하고 사실 같아요. 그래서 일을 작게 나누고 통합 지점을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걸 통해서 어떤 병렬성, 독립성, 그러니까 효율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 일을 잘 나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완성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지을 때 또 무턱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성을 짓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는데 완벽은 없다. 완벽은 없어요.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처음부터 완벽을 목표로 하면 안 되고 계속 피드백을 통해서 이제 완벽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하다가 시간 보내면은 결국 위험한 일이 벌어지니까 여기서의 이제 위험한 일을 망치거나 저품질의 상태로 내놓거나 앞에서 통계가 말해주잖아요. 실패하는 프로젝트의 비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게 실패할 확률이 이제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확률을 낮추려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서 계속 점점 이렇게 좋게 만들고,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해서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피드백을 받고 위험을 감소시켜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결국은 내가 머리로 고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단순하게 나 이만큼 일해야지가 아니라 뭔가 관계를 생각하고 그걸 더 쪼개고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싫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나님만 인정. 우리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일을 몇 년씩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일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은 이 정도에서 그동안의 세 번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길게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